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녹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렇게입니다. 이번에는 편작을 소재로 3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편작, 누가 죽였나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지기에 앞서 명의 중의 명의로 알려진 편작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편작은 2500여 년 전 중국 발해지방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부잣집에서 손님 접대 행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장상군이라는 사람이 10여 년 동안 편작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상군이 편작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병을 치료하는 비방이 있는데 그대에게 그 비방을 전수하고자 하네. 단 그 비방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네. 약속할 수 있겠는가? 편작이 따르겠다고 대답하니 장상군은 품 안에서 탕약 봉지를 꺼내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 탕약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새벽 이슬에 달여서 드시게. 한 달이 지나면 사람 몸속을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네. 그 후에 다시는 장상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작은 장상군의 말대로 사람의 오장육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얻게 되었고,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성실하게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편작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인수를 베풀던 중 안타깝게도 진나라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진나라 왕의 주치의 이해라는 자가 편작의 인기를 시기하여 자객을 보내 죽인 겁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여자는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황궁 안에 들어오면 질투를 받게 되어 있다. 선비는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것에 관계없이 조정에 들어오면 의심을 받게 되어 있다. 편작의 인술이 너무 높아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요. 사마천은 참말로 인간의 시기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잘 묘사하였습니다. 어쨌든 요렇게는 이 대목에서 편작을 누가 죽였나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자객이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객은 왜 편작을 죽였지요? 진나라 왕의 주치의가 시켜서 그랬지요. 그러면 진나라 왕의 주치의는 왜 편작을 죽이려고 했나요? 편작이 비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편작을 죽이면 비방을 가진 경쟁자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경쟁자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방은 어디서 왔나요? 장상군이 전수해 주었지요. 예, 바로 이겁니다. 장상군이 편작을 죽게 한 거 아닌가요?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편작을 죽여도 비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치의가 편작을 죽였을까요? 죽일 필요가 없었겠지요. 편작이 피살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수를 베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만일 편작이 자신의 비방을 전수해서 많은 후계자를 양성했다면 과연 주치의가 자객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편작은 왜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장상군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장상군이 그 비방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한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러면 장상군이 의도적으로 편작을 죽겠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장상군은 비방을 전수해 주기 전에 왜 10년이 넘게 편작을 관찰했나요? 비방은 비방을 전수받을 만한 인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전수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못된 자에게
그 초능력이 전수된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장상구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 비방을 편작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편작이 피살당하고 편작의 인술이 끊어지는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죠. 2500년 전의 이야기를 현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충분한 가치는 있겠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작이 순회 진료 중 돌팔이 의사로 의심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